안녕하세요. 공감에서 노동 분야 일을 맡고 있는 윤지영. 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사실 저로서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날 만큼 힘든 사건이었거든요. 강변님은, 저는 사실 첫 민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맡게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네네, 그럴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KT라는 거대 통신사가 있죠. 이 KT로부터 핸드폰, 이제 요금제 판매를 위탁받은 또 큰 판매 업체가 있는데, 이 판매 업체가 그 소속된 직원을 상대로 고객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음, 저는 사실 이 사건 기록을 처음 넘겨받았을 때 김지현 변호사님으로부터 그때 이 사건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옆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봐서 이 사건을 어쩌다가 맡게 되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한 노무사님 소개로 저희 당사자를 소개를 받았고요. 당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핸드폰 판매 업체에서 이제 시작했던 분인데 2017년 2월에 일을 시작을 해서 핸드폰 판매 업무를 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막 몇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기도 했고 일을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급여를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7월에 일을 그만둔 뒤에도 저희 당사자가 상담을 거래했던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희 당사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퇴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계속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책임을 물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득이 소송을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소송하는 중간에 이제 강변님께 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라고 드렸고 근데 강변님께서 좀 이기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변호사 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무슨 자신감이었나 했지만 어쨌거나 계약서 조항 자체에 보면 저희 당사자분께서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민원 처리를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손해 또한 당사자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라고 계약서 조항에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당사자분께서 서명을 한 이상 이 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조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계약서에는 어쨌든 당사자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에 어쨌든 사인을 한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불리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 계약서의 문구 그 문장은 효력이 없다라고 강변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준비 서면을 아주 잘 쓰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떤 주장을 했었던 걸까요? 그렇죠. 일단 쓰라고 하셔서 어, 정말 머리를 싸매가지고 고민을 조금 했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이 계약서를 그 저희 당사자분께서만 작성한 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저희가 다른 분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렇죠. 계약서의 어떤 글을 봤을 때 이게 되게 찍어내듯이 여러 사람에게 주는 계약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른 판매 직원들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관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큰 사업자랑 고객 사이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업자랑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저는 사업자랑 좀 더 소규모 사업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이고 그 법에 따르면 좀 애매한 조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무과실 또 무기한 책임으로 보일 수 있는 조항 같은 경우는 약관을 작성하지 않은 상대방 그러니까 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그리고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또 떠넘기는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좀 무효지 않나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가 민원 처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당하게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조항은 위법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법의 각 규정들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무기한 무제한 책임을 규정한 이 계약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민법 103조에 따르면 또 사회상규에 반하는 어쨌든 위법한 거래 조항에 대해서는 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또 민법 103조에 따른 무효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는 이걸 쓰면서도 그리고 윤지연 변호사님과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든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뭐 사건 자체는 소송 자체는 하나긴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91개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저희 당사자한테 당신이 거래했던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 그게 91개다. 그러니까 그 91개에 대해서 다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이거는 91개에 대해서 다 각각 다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 91개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고객이 잘못한 것이며 왜 이거는 우리 당사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전체 한 8번 서면을 냈고 전체 분량으로도 한 200페이지가 넘게끔 막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됐던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부당해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이 클레임을 걸지 않은 건들도 있어요. 근데 고객이 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그 요금에 대해서까지도 저희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1,748원. 작게는 1,748원부터 뭐 많게는 뭐 핸드폰 요금에 상당하는 뭐 128만 원까지 그런 91개에 대해서 다투는 게 너무 힘들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당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일을 했는데도 월급도 안 주고 오히려 일 제대로 처리 안 했다라고 하면서 벌금 매기고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점점 막 금액을 키우면서 책임져라 배상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당사자가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어요. 거의 저는 옆에서 목격을 하고 같이 막 제가 막 힘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변론이 끝나는 날 법정에 이제 저희 당사자가 이제 같이 출석을 해서 발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막 목이 메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목이 메어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자기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이 올해 1월에 끝났잖아요. 어쨌든 화해 권고 결정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전부 승소 취지로 이제 끝난 거긴 하고요. 어떠세요?
일단 먼저 이게 전부 승소 취지이긴 한데 화해 권고 결정을 저희가 받았어요. 이게 사실상 상대방 측에서 화해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채무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화해 요청이 왔었고 그걸 법원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고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쨌거나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윤지영 변호사님이 하시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쨌거나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하죠.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다 이긴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당사자한테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배상할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회사가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는 당사자가 이 일로 이렇게 고통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좋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먼저 일단 강변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게 화해 권고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관규제법도 주장을 했었고 계약서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윤지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받지 못했다는 거, 이 계약서가 부당하다라는 확인을 못 받았다는 거. 왜냐면 제가 주장하는 거랑 또 그게 판결로 확인을 받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화나는 사건이었어요. 이 분이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아까도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을 이렇게 위탁 판매업자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식으로 과실이 있다. 너가 잘못했다. 그분이 정말 모두 그렇게 많은 돈이 쌓일 만큼 잘못을 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그런 계약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분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일단 어쨌거나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실 책임이 어떠한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한 거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던 거고, 그래 너무 여러모로 부당한 점이 많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과연 과연 이분이 이게 첫 번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 그분이 그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나? 이분의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하고 이분이 함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고, 비슷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심란해지는 사건이죠.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강변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다 저희 당사자처럼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고객이 져야 될 어떤 요금 납부의 의무까지도 단지 상담을 하고 판매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맨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게 현재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다른 판매 노동자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쉬움이 남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큰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KT, SK, 텔레콤 이런 거대 통신사들이 있고 이 통신사들이 자기네들이 이익만 취하면서 어떤 위험과 의무는 밑에 있는 업체에 떠맡기는 거고, 업체는 또다시 자기가 또 부담하게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자기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런 판매 노동자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업체 역시도 이익만 취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위험과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겠다. 소송이 해결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뭐 제도 개선이 됐든 뭐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결할 방법을 강변님하고 같이 네. 찾아볼까요? 네, 약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죠. 네, 그쵸.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으니까 열심히 또 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 네.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노동팀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